안녕하세요, 레이블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앱코에서 출시한 하이퍼뷰 34인치 21대9 평면 모니터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패널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특히 이 34인치 평면 모니터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4인치급 대형 모니터를 찾는 분들 중에서 커브드가 아닌 제품을 찾으셨다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드리는 모니터 25년 가을 출시된 앱코의 34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컴팩트한 포장을 열어보면 패널의 보호를 위한 필름이 씌워진 좌우로 길쭉한 21대9 패널을 먼저 만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여타 모니터들과 같이 슬림한 베젤과 앱코 특유의 아무런 로고도 없는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쪽 베젤은 상당히 얇아서 그런 느낌이 더하네요. 패널은 BOE 제품이고요. 전원을 포함한 각종 버튼들은 우측 하단 깊숙이 위치해 있는데 이게 디자인 측면에선 좋은데 OSD를 조작하려면 버튼 설명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에 의존해야 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34인치 모니터 중에는 드물게 평면 디자인에 좌우 하단엔 스피커까지 배치되어 있어서 유사시 사용 가능하고요. 앞뒤 두께도 슬림하게 뽑혀서 배치 시 부피에 대한 부담은 좌우 폭만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품이 올 블랙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뒷면도 매끄럽게 디자인해서 배치 시 호불호는 적겠네요. 뒷면 중심부엔 이런 원형 LED 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링이 이 제품에서 유일하게 게이밍의 감성을 살리는 그런 외적 요소가 되는데요. 조명 점등 시 색상이 동시에 같은 색상으로 변경되는 한 가지 모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스탠드와 모니터의 결합은 스프링을 포함한 클립 구조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데요. 패널 쪽엔 배사홀이 있긴 하지만 LED 링과 스탠드용 구조 때문에 모니터 암과는 호환성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포트는 총 4개로 넉넉하고 뒷면 안쪽으로 깊숙이 숨겨져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 스탠드는 총 3가지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넓은 폭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점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기본 기능 중 하나인 틸트 그리고 좌우로 패널을 돌릴 수 있는 스위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의 구동과 고정력은 안정적이고요. 패널을 어느 자세에 두더라도 유지력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뒤 틸트 각도를 조절하면 최대로 이 정도의 각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탠드의 베이스는 낮은 높이의 평면, 심플한 디자인으로 스탠드 위에 작은 소품들을 배치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모니터를 켜서 살펴볼 차례죠. 이 모니터는 빠른 속도의 패스트 IPS 패널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IPS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 빛샘 현상은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화면에선 또렷하게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좌우로 넓은 패널인데 모서리에 집중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빛샘 현상이 보이고 있네요. 최대 밝기 기준으로 촬영했고 최대 450니트로 높은 편임을 감안하더라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암비 테스트에서는 IPS의 표준이자 종특인 평범한 수준의 명암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적 명암비 기능을 활성화하면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확실히 VA 패널 대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약점이 되겠죠. 가독성 부분은 일반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모니터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불편함은 딱히 없었고요. IPS답게 반응 속도 테스트에서는 잔상을 거의 느끼기 힘든 수준의 아주 빠릿한 화면 전환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 기준 상당히 높은 165Hz의 주사율을 활용할 수 있어서 특히 시너지가 좋은데요. 이 최고 주사율은 온전히 다 사용하려면 기본 제공되는 케이블인 DP 케이블 사용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은 불을 끄고 어두운 방 안에서 영상을 틀어놓은 걸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명암비 부분과 검은 배경의 빛샘은 확연히 보이긴 하네요. 대신 광시야각 덕분에 많이 치우친 측면에서 보더라도 색상에는 큰 왜곡이 없어서 평면 모니터이지만 좌우 길이로 인한 페널티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밝기, 색상, 명암비와 HDR 설정 등 다양한 세팅을 조금 조절해보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빛샘 현상은 좀 줄이고 보다 또렷한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패널에 대한 기본적인 테스트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실제 영상 감상 등 게임 즐겨보고 난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감상 34인치 21대9 고유의 장점이죠. 영화를 볼 때는 패널을 가득 채워서 좋은 몰입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입력을 지원하니까 OTT 서비스와 연결해도 만족스러운 모습 보여주겠죠. 이러한 특성은 특정 게임, 예를 들어 잠입 액션의 경우 주변 환경을 보다 넓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몰입감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 자체에서도 큰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16대9 쓰다가 21대9 넘어오면 다시 돌아가기 힘든 특성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165Hz의 빠른 주사율과 반응 속도가 결합되면 전장을 보다 빠르고 쉽게 파악하고 매끄러운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화면의 전환이 빠른 FPS 게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게이밍 환경에서는 확실히 만족스러운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21대9 장점은 그 외에도 많은데요. PPP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브라우저나 문서 창을 최대 2개까지는 동시에 띄워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한 개의 모니터로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처럼 영상 편집 환경에서도 한눈에 많은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정말 편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 모니터의 상세 설정을 위한 OSD 메뉴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입력 소스 설정과 밝기, 명암비와 관련된 설정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동적 명암비 기능을 활성화하면 최대 밝기 기준 살짝 화면이 어두워지고 명암비의 자동 조절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다양한 프리셋 모드를 기본 제공하며 눈 보호를 위한 블루라이트 차단 설정은 다른 모니터들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4단계로 총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모니터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께 좋은 옵션이 되어주겠죠. 이외에도 공통 설정인 선명도, 응답 속도, 동적 휘도 조절 기능과 블랙 레벨 조절이 가능하고요. 역시 동적 밝기 설정을 사용하면 화면의 밝기가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장 스피커를 위한 음량 조절과 많은 입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 윈도우 관련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도 있네요. 프레임 동기화 기술, 그리고 HDR, 모니터 후면 백라이트에 대한 사용 유무도 이 OSD를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OSD 메뉴 버튼이 아닌 상하, 좌우 버튼을 누를 경우 모니터 자체의 게이밍용 조준선 기능과 자주 사용하게 되는 메뉴들을 빠르게 접근하고 설정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SD에서 정말 많은 설정들을 섬세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모니터 리뷰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앱코 모니터 장점을 꼽아본다면 역시 동급 스펙 기준 저렴한 가격대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시장에서 드문 평면 34인치의 내장 스피커까지 탑재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성이 괜찮은 스탠드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대상을 말씀드려보면 가성비 좋은 34인치 게임용 모니터 찾는 분들과 21대9 커브드가 아닌 평면 모니터 선호하는 분들, 그리고 VA 패널이 대다수인 이 시장에서 IPS 패널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니터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